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명퇴금, 희망퇴직금, 1호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 계좌를 개설해서 받아도 되고 기존 적립금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55세가 안 되어 퇴직하면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받은 퇴직금은 세금도 줄일 겸해서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대출 상환을 위해 목돈을 찾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어떤 계좌로 받아야 좋을지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명퇴금 같은 건 없고 법정 퇴직금만 있는 경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55세 이상이면 급여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모두 가능하고 55세 미만이면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받고 싶다면 일단 IRP 계좌로 받은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바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두 번째, 퇴직금과 명퇴금이 있는 경우 둘 다 하나의 계좌에 받아도 되고 각각 다른 계좌에 받아도 됩니다. 즉 퇴직금은 IRP 계좌에 받고 명퇴금은 일반 급여계좌에 받아도 되고 하나는 IRP 계좌, 하나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받아도 됩니다. 물론 금융사를 달리해서 받아도 됩니다. 명퇴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므로 55세 전이라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럼 명퇴금은 급여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 펀드 계좌 중 아무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 계좌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퇴금은 원천징수하고 급여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해놓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룰에 의해 명퇴금을 급여계좌로 받았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즉 명퇴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급여계좌로 받은 다음 IRP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특정 금융사로만 퇴직금을 받으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회사에서 미는 금융사에 받은 다음 바로 다른 금융사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SH그룹이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와 다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받았다가 필요하시면 이전하십시오. 위로금이나 희망퇴직금도 연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퇴금이나 1호금이나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다만 이 역시 회사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보고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퇴직금을 어떤 계좌에 받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 측면에선 무조건 연금계좌가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찾아서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더라도 연금계좌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서는 무조건 매월 일정 액수를 또박또박 받아야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써야 하는데 연금계좌로 받으면 목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대출 상환하려면 연금계좌로 받으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연금계좌로 받은 다음 필요한 만큼 연금 개시하면 됩니다. 2억 받아서 2억 몽땅 대출 상환할 거면 한꺼번에 다 찾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2억 다 찾으면 세금 감면 없는데 뭐하러 연금계좌에 받나요?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는데 첫해 연금 수령 한도, 그러니까 2,400만 원에 대해선 3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한 1억 7,600만 원은 세금 감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금융사가 드뭅니다. 고객도 모르고 금융사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안다고 해도 이론대로 실제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아서 2억 몽땅 세금 감면 없이 세금을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알고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2억을 다 찾았지만 첫해 연금 수령 한도인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30%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알아듣고 그렇게 처리해주는 금융사로 이전해서 찾든지 세금 감면 포기하든지 해야겠죠.
연금저축끼리는 물론 연금저축과 IRP 계좌 간도 세금상 불이익 없이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와 IRP 계좌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수수료와 상품 운용 측면에서 다소 다를 뿐 세금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연금저축 펀드에 받고 나는 안정형 투자 성향이라면 IRP 계좌에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모두 IRP 계좌에 받았고 적립금의 약 50% 가까이는 작년 연말 6.5%, 6.1% 저축은행 월복리 상품 나올 때 만기 길게 해서 묻어놨습니다. 두 계좌 간의 차이보다는 금융사 간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IRP 계좌라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 수수료도 다르고 운용상품 종류도 다르고 특히 찾을 때 금융사 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보험사도 인출 방법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출 방법이 가장 유연한 건 증권사입니다. 여전히 은행과 보험사는 10년, 20년, 종신 이런 식의 수령 방법 비중이 가장 큽니다. 기존 IRP 계좌와 신규 개설한 IRP 계좌 중 어떤 게 좋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 IRP 계좌에 받았다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인데요. 적립 IRP 계좌에 7천만 원이 있었고 그 계좌에 퇴직금 1억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은 연금으로 받고 1억은 찾아서 대출 상환하려고 했는데 1억만 따로 찾을 수 없고 기존 IRP 계좌에 있는 7천만 원도 해지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7천만 원은 나중에 연금으로 타려고 했는데 안 내도 될 16.5% 기타 소득세 1,155만 원을 물고 해지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는 은행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지 또는 세법을 따라주지 못한 엉터리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 55세가 넘었으니까 연금 개시를 해서 그냥 1억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몽땅 해지해야 한다는 엉터리 답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55세가 넘었고 퇴직했으니까 이건 중도 인출이 아니고 연금 개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1,155만 원 세금 물고 해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55세가 안 되어 퇴직했다면 1억만 따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IRP 계좌는 부분 해지나 중도 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은행이 엉터리로 일 처리해서 손해본 경우였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체크하고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억만 찾을 수 있나요? 그것도 첫 해분 세금 감면받고 이렇게 물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안 된다고 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다른 금융사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창구에 있는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노후에 쓸 피 같은 억 단위 큰 돈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상품 운용, 인출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겠습니까? 이전하는 게 상책입니다. 앱을 통해 금융사 간 이전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나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찾을 건데 일시금으로 찾아야 하는데 세금 감면을 최대로 받으려면 어떤 계좌로 받아야 좋을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 계좌로 받는 게 좋습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 계좌가 이런 경우 효자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잘 활용해서 퇴직급여를 받으면 일시금으로 찾아도 전액 세금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따로 자세히 만들었으니까 설명란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일시금 선호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은 주로 대출 상환이 목적인데 특별히 쓸 용도가 아닌데도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까지 세금 30% 감면 받아봐야 얼마 안 된다.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먼 훗날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돈 한꺼번에 찾아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 사례로 드는 게 주식, 배당, 부동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연금은 이코르 연금 보험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연금으로 타면 세금 30% 감면 받는 거 말고 장점이 없다. 근데 그거 감면 받아봐야 몇 푼 안 되니 일시금으로 찾아서 잘 굴리겠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증권사 IRP 계좌에 받아서 예금, 주식,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연금으로 찾았으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하면 떠오르는 건 연금 보험일 겁니다. 그 큰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고 평생 정해진 금액만 꼬박꼬박 받다 보면 10년, 20년 후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형편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아파트 잔금 처리 이런 용도라면 일시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연금으로 타지 않고 한꺼번에 찾아서 배당주에 투자하겠다는 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IRP 계좌에서 수많은 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고 6% 가까이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맥쿼리 인프라나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큰 목돈을 처박아 놓고 매달 평생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도 연금 탈 때까지는 세금도 안 떼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도 안 냅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만 500개가 넘습니다. 꼭 퇴직금 일시금으로 찾아서 테슬라 사고 삼성전자 사야만 되겠습니까? 연금 계좌에서 세금 혜택 보면서 테슬라 비중이 큰, 삼전 비중이 큰 ETF 사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분들 노후가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연금과 퇴직금 계좌는 따로 가져가야 좋나요? 이 역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개인연금 계좌와 퇴직금 계좌를 별도로 가져가야 한다?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연금 세금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따로 분리해서 받는 게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따로 받으면 크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을 받을 건데 이 중 2억은 당장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고 싶다. 그런데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계좌에 적립금이 6천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3억을 어떤 계좌로 받겠습니까? 개인연금과 퇴직금은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받아야 한다더라. 그러니 IRP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퇴직금을 받아야겠다? 그럼 손해가 무척 큽니다. 2011년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새로 개설한 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 그 IRP 계좌에 받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하기 위해 2억을 바로 찾아도 2억 몽땅 세금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그대로 두고 따로 개설한 IRP 계좌에 받으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기 때문에 거의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설명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따로 받아야 한다, 한 계좌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전 제도와 연금 수령 연차에 기반한 연금 수령 한도 또 세금 문제와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셔야 최적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영상을 많이 봐도 막상 실행하려니까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 이해는 되는데 실행하려면 한계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다르고 머리가 아플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ISA 그리고 각종 연금, 세금, 건보료 등 모두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연금 보험은 보험 파시는 분들에게 맡기시면 답이 뻔합니다. 보험 팔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더 깔끔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